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하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방은 도대체 어디인가? 밀폐된 공간, 하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방 같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세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1분 안에 선택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뭐라고? 자, 당신 앞에 놓여있는 관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난감 비행기가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수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지금 운행하는 모든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선택하면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뻐겨서 죽으면 비행기를 탄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망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무엇을 선택할까? 우선 나와 많은 생명. 나는 많은 생명과 나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치를 들고 관을 계속 쳤다. 퍽, 퍽, 퍽. 몇 번을 쳤더니 갑자기. 자, 당신은 관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현재 운항되고 있는 모든 비행기 속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옆에 문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또 하얀색 방이다. 자, 당신 앞에 놓여있는 관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TV가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시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TV를 선택하면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뻐겨서 죽으면 TV 속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야구 방망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는 첫 번째 방과 다름없이 방망이를 들고 관을 계속 세게 쳤다. 퍽, 퍽, 퍽. 자, 당신은 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TV 속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옆에 문이 또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나는 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역시 하얀색 방이다. 또 음성이 들려온다. 자, 당신 앞에 놓여있는 관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구본이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시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지금 운행하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구본을 선택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나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뻐겨서 죽으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휘발유통과 성냥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는 아랑곳 없이 휘발유통으로 관에 붓고 성냥으로 불을 키워서 관으로 던졌다. 불이 크게 올랐다. 자, 당신은 모든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과 TV 속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당신도 살았군요.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그곳엔 향과 백합꽃 3송이가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사진 3장이 있었다. 엄마, 아빠, 동생 그곳은 장례식장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나와 형이 겪었던 실화괴담.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 평소 때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안방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난 잠이 안 왔지만 시간이 지나니 잠이 와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좀 지나서 다시 깼죠. 근데 깨고 보니 할 게 없어서 다시 잤는데 이후에 자면서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 누워있는 상태에서 깬 동시에 한순간 상체만 벌떡 일으킨 후로 뭔가가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의식 중에 공포가 올라왔죠. 전 이때 갑자기 깼을 때 제가 깬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로 갑자기 무서워져서 옆에 자고 있는 엄마한테 말을 하려 했는데 말이 정말로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진짜로 전 최대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 구강 깊숙이 누군가가 뭔가로 막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전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감을 더 느꼈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다 깨서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는다니 이때 가족들은 전부 다 자고 있었죠. 이때 마치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를 쳐다보면서 필사적으로 말을 하려고 외치려다 갑자기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 나왔습니다. 한순간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깨더군요. 정말 동시에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도 깼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엄마가 내가 엄마를 계속 보고 있자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상하게 엄마가 깨자마자 말이 나온 후로 갑자기 공포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에게 아니야, 엄마라고 그냥 얼버무렸죠. 깬 후에 전 잠을 자기 싫어서 밖을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이건 형이 겪은 실화입니다. 어느 날 형과 누나와 제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와 형은 숨어 있었고 저는 술래였죠. 어릴 때 저희 집은 방이 3개인데 저희는 이중 옷과 옷장이 있는 누나 방에서 숨바꼭질을 했죠. 그래서 누나는 옷걸이 안쪽에 숨었고 형은 벽에 있는 옷장롱 2층 중 위층에 팔로 무릎을 감싸며 옷장롱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형이 어느 순간 옷장 안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옆에 어느 여자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같은 포즈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옷장에서요. 그래서 형은 누나가 같은 곳에 숨은 줄 알고 말을 걸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이 상태에서 형은 10몇 분간 이 여자아이와 있었다랬죠. 이후에 제가 찾았고 형은 이 이야기를 누나와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나도 그곳에서 여자아이를 봤다고 말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인생. 당신들은 겪어보았는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갈 때 즈음이면 정신을 잃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꿈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주먹을 써본 적이 있는가? 대개 꿈속에서의 주먹은 물 주먹일 것이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빠 엄마를 두고 평범한 누나 둘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소년이다. 내가 얼마나 평범한가 하면은 길을 걷다 보면 나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여느 날이든 항상 꼭 마주치게 되고 나와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들도 종종 마주치게 된다. 누나들은 평범하지는 않다. 모두 개성을 추구하는 개성파들이랄까. 일단 큰 누나는 우리 평범한 가족에 맞지 않는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특출나서 음악을 하고 있다. 평범하지 않지 아니한가? 우리 작은 누나는 큰 누나보단 평범하지만 또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다. 미용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지금은 자그마한 샵을 차려서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난 가끔 평범치 않은 꿈을 꾸곤 한다. 꼭 실제 같은 꿈. 루시드 드림이라 했던가. 잘 모르겠지만 암튼 가끔씩 내가 꼭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몰골을 하고 집에만 박혀서 하루 종일 지새우는 지루하디 지루한 꿈을 꾸어봤다.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당신들은 연속으로 꿈을 꾸어봤겠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꿈속에서 나는 우리 평범한 가족에게 천대받고 학대를 받으며 심지어는 벙어리가 되었다. 말도 안 나오고 참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 꿈에서 깨고 보면 항상 등어리가 축축한 것이 기분도 참 나쁜 꿈이다. 아무튼 이런 꿈은 종종 초등학교 때 많이 꿔보고 통꾸질 않는다. 나름 스릴 있고 재밌었는데 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표 개구쟁이였지만 중학교서부터는 조용히 내 나름대로의 친구들과 잘 지내며 다퉈본 적 없이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고등학교 땐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툴 뻔했지만 그도 그저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나는 무사 졸업을 하고 남들이 보기엔 평범치 않은 대학을 진학했으며 남들이 봤을 땐 우아할 만한 직장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나의 청춘은 지나만 갔고 결국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이 찾아왔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으며 어느 것보다도 빛이 났고 화장기 없는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똘똘한 눈망울.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각선미. 펑퍼짐한 가슴 잘룩한 허리. 정말 나 같은 평범한 놈에겐 과분한 그녀였지만 그녀도 날 사랑했고 나 또한 그녀를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시간은 흘러만 갔다. 아참 꿈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 그 꿈은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꾸고 그 후론 전혀 꾸질 않았다. 1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를 동안에도 내용인즉슨 누나가 나를 시술해 주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더러운 꿈이었다. 결국 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나의 병실엔 아무도 없는 그런 슬픈 외로운 꿈을 꾸며 처음으로 나는 꿈에서 깨어인지 모를 이질감에 눈물이 났다. 마치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슬픈 스토리. 그게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눈물이었을 거다. 아 이제 회사에 제출할 내 인생 자서전이 완성된 것 같다. 그럼 이만하고는 원철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과장님께 작성한 자서전을 내놓고 얼른 회사를 나왔다. 그의 집은 성남에 위치한 풍림 아파트. 그의 아내와 함께 돈을 모아 산 최고의 신혼집이었다. 원철은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서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아차, 원철은 깜빡했다. 오늘은 그의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기로 한 날. 원철은 그녀의 회사 앞에 내려 들어가려는 찰나 회사 옆편 후미진 곳에 그녀의 아내가 보였고 그녀를 부르려는 순간 마스크를 쓴 괴한이 그녀의 뒤를 쫓고 있다. 손에는 뭔가 번쩍거림이 있었고 원철은 급히 달려갔다. 절박한 순간이었다. 원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수정을 놓칠 수 없었다. 아니, 보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 원철은 태어나 처음 공포를 느꼈고 이내 분노가 치밀었다. 이를 악물고 뛰었다.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도착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고 마치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심지어 사타구니 사이로 노란 액체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원철은 달려가 그 괴한의 목덜미에 안겼다. 괴한은 뒤로 고꾸라져 쓰러졌다. 원철 또한 같이 넘어졌다. 괴한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잽싸게 일어나며 떨어진 칼을 주우려 하고 있었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원철은 주먹을 꽉 쥐고 어릴 때 배워본 태권도의 정권 찌르기를 떠올리며 괴한의 얼굴에 날렸고 괴한의 얼굴은 마치 시멘트 바닥인 양 아무렇지도 않았다. 원철의 손도 아무렇지 않았다. 감각이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원철은 이질적인 느낌을 뒤로한 채 자신의 터무니없이 약한 주먹을 보고만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면 그게 정확할 것이다. 원철은 눈물이 흘렀다. 저도 모르게 원철은 눈물만 흘러내렸다. 당신들은 싸워보았는가? 꿈속에서 싸움을 해보았는가? 꿈속에서 주먹을 휘둘러 보았는가? 꿈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아시스와도 같은 유토피아라는 걸 알고 있는가? 꿈속에서의 주먹은 물주먹이라는 걸 당신은 아는가?